일단 어중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용을 기술자로서 할 것인지 예술가로서 할 것인지, 미용을 기술자로서 예술가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잘 버는 미용인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하실 텐데요. 사실 미용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미용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고객에게 인정받고 그로 인해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어중간한 포지션, 기술자로서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통해 고객을 사로잡을지, 내가 기술은 약간 부족하지만 그 외의 능력으로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단 매출을 올리고 싶은지,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미용사로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싶은지. 일단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들, 미용을 하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두 가지 방향성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미용이란 기술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인턴 때부터 디자이너로서 원장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때 미용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투자가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이런 강화성이 올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며 그랬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현장에 있던 미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1,000만 원의 기술 교육비를 쓰면서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일단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고객의 수는 증가했고 내 고객들의 만족감은 커졌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객 수 늘었으면 됐지, 고객들이 만족하면 됐지, 하다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요, 제가 투자한 돈 1,000만 원과 제가 배운 기술을 제 기술로 체화시키기 위한 저의 시간과 땀, 노력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성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결과랑은 많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자기 개발에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저희 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친구들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최대한 자기 관리하려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그렇게 막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많이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봐도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제 주변에 그 정도로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기대했던 성과가 있었을 거고 제가 원했던 결과라는 게 있었을 텐데 제 마음에 그게 차지 않았어요. 이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의 그릇도 떠나갔는데, 그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한 분야에서 상위 10%, 상위 1%가 되는 건 재능도 필요하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는 절대 이뤄질 수가 없다. 저는 그때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2년 동안 1,000만 원을 쓰면서 열심히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미 우리 업계는 나보다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 그런 교육, 시간,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내가 뭐 짧은 시간에 나름 돈 쓰고 나름 열심히 했다, 이걸로 그거를 채울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거를 직시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술로 우리가 인정받기에는 우리 업계에 이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렸어요. 경력도 짧았고요. 이런 제가 뭐 상위 10%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미용 기술로 성공하는 건 단기간에 어렵고 1, 2년 사이에 성공을 하고 싶었던 저라는 그 당시의 상황, 저라는 사람하고는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여러분, 한 10년 동안 노력해서 10년 후에 순수익으로 벌어가는 비용 한 5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벌자고 10년 동안 그 진짜 비용 쓰고 자기 개발하고 개고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꼭 미용 기술로만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혹은 과거에 여러 직원들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기술과 상관없이 고객을 사로잡는 미용인들이 있다라는 걸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걸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걸까? 사실 저는 과거에 그런 게 안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모습을 좀 부정했습니다. 아니, 기술은 좀 부족한데 말로 고객 속이는 것 같고 억지로 판매하고 굳이 세일즈 해야 되고 나는 기술자인데 내가 왜 뭐 팔아야 돼? 고객이 알아서 사가면 사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못해 전파 뭐 판매할 때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샴푸 3만원짜리와 우리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3만원짜리 샴푸 같은 가격이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은 샴푸인가요? 당연히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샴푸가 같은 가격대라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유통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가 대비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게 프로페셔널 제품이죠. 피부과에 있는 화장품들이 좋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객이 어쨌든 뭐 미장센, 려 이런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샴푸를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기능성 샴푸를 온라인이나 올리브영 가서 산다? 어쨌든 고객이 지금 조금 더 좋은 샴푸, 뭐 좋은 트리트먼트, 뭐 왁스, 스타일링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용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더 가꿔주는 직업이고 멘토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은 샴푸를 써가지고 머릿결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지금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고객의 문제에 맞게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 팔아야 돼? 고객 사면 사는 거고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와, 정말 과거의 저를 반성합니다. 그럼 제 고객들은 올리브영 가서 혹은 뭐 온라인 광고 보고 잘못된 샴푸 쓰고 머릿결이 더 눅눅해지고 머릿결 손상된 게 더 케어가 안 되고 두피가 나빠지고 실제 이런 고객들 많이 있죠. 제가 그럼 제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찌되었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말로 뭔가를 판매하는 모습들, 말로 약간 뭐 기술력을 커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미용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했던 거고 저보다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그런 미용사였어요. 저는 부정적인 모습만 보려고 했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흘러 마케팅, 뭐 세일즈, 영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코칭하는 일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미용 기술도 결국에는 상품이며 고객이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가치를 인정받는 게 미용 기술, 우리의 상품이죠. 이걸로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나의 행동, 어떠한 멘트, 고객 관리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내 기술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구나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과거에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인턴 때, 디자이너 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배워보려고 찾아본 적도 없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미용 시장이 기술이 중요하다. 어쨌든 기술 우선적으로 뭔가 지배적인 상황이잖아요.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기술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매출은 얼마인가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매출의 기준은 또 얼마고요? 기술은 제 생각엔 그래요. 어찌되었든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배운 거를 체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좋아질 때까지 다른 미용사들이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술로 손님을 모두 사로잡았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기술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기술의 문제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기술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들 매출 걱정은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매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건 누구든 나에게 시술 받으면 내 고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보자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시술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고객이 제방이 안 될까요? 근데 왜 고객이 안 쌓일까요? 근데 왜 고객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고객이 적을까요?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공짜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제공하려고 미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를 낼 거고 사업자이시고 손님에게 돈을 받을 거고 이걸 어쨌든 판매하기 위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용사분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멘토가 없고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정보 속에서 이 다양한 정보를 듣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집중해서 성장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미용생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내가 선장이에요. 선장이 내 배의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면 배는 절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기술에 집중을 할지 그렇게 해서 상위 1%, 상위 10%가 될 때까지 열심히 버틸 것인지 혹은 난 그건 싫어. 난 빨리 돈 잘 버는 미용사가 되고 싶고 기술이 좀 부족하지만 고객을 많이 쌓아서 행복하게 미용하고 싶어. 그런 미용사라면은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안 배워야 되는지 그것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올바른 방향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